중 겪은 실화 5편입니다. 우리 집은 외가친가 기독교 집안입니다. 기일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기도로 난 아마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날라리 신자이므로. 우리 집 시골집은 전라도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항구에서 큰 배가 차를 태우고 1시간은 들어가야 되죠. 지금은 다리가 생겨서 배는 안 타도 됩니다. 배가 내려주는 항구 쪽 읍내 말고 산 2개를 넘고 섬의 거의 끝쪽쯤에 우리 외갓집이 위치합니다. 외갓집은 양쪽에 이웃 말고는 주위에 집이 없습니다. 앞에는 깜깜한 바다고 맞은편 선이 보입니다. 뒤에는 움푹 꺼진 곳에서 폐교가 있고 그 옆에 무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국민학교 때 동생이 밤에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삼촌이 없고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걱정돼서 같이 가겠다고 삼촌 손 잡고 따라 나섰습니다. 삼촌이랑 손 잡고 삼촌 등에는 동생이 옆에 있었습니다. 나랑 삼촌은 삼촌 어릴 때 애기를 하며 가로등도 없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산길 중간쯤에 무덤이 2개 있었는데 풀이 무성하고 주위에 나무도 없고 그래서 좀 무서웠습니다. 무덤을 거의 지날 때 한번 뒤돌아봤는데 전 보았습니다. 무덤 뒤편에 희뿌옇게 앉아있던 여자가. 조금 더 걸어갔을 때 삼촌에게 아까 어떤 아줌마가 무덤 뒤에 앉아있다고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그러게 도깨비불을 봤구나. 원래 무덤 주위에 가끔 나타나. 삼촌도 아까 봤다. 너무 무서워서 삼촌 팔을 꼭 붙잡고 읍내까지 도착했습니다. 동생 진찰하고 슈퍼에서 과자랑 아이스크림 사들고 읍내 아시는 분들 차 타고 집에 왔습니다. 오면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동생이 한마디. 언니, 어제 나 삼촌 등에 엎혀서 병원 갈 때 언니 등에 엎여있던 언니는 누구야? 우리 외갓집 식구들은 애들이 좀 많았습니다. 언니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삼촌들이 외갓집 뒤에 폐교 운동장에서 캠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닥불 피우고 고기 굽고 고구마 굽고 놀다가 우리끼리 거기서 자겠다고 때를 섰습니다. 귀신 나와도 삼촌들은 모른다 한마디 남기고 삼촌들은 외갓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골의 밤은 정말 깜깜했습니다. 벌레소리, 풀소리, 바람소리, 바다, 파도소리. 그런데 또 우리 인원수가 좀 있었습니다. 한 4명에서 5명. 폐교를 한번 봐보자고 다같이 손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싫다고 울며 불며 내 손잡고 난리친 게 생각나군요. 일단 다같이 후레쉬 하나 들고 폐교를 밖에서 살피기로 했습니다. 누가 못 들어가게 나온 판자로 창문이며 입구를 X 이렇게 막아놔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밖에서 창문을 들여다보며 안을 후레쉬로 비추는데 의자며 책상이며 엉망이 된 교실이 보이고 반대편 창문에 풀들의 그림자 위로 웬 여자가 쓱 하고 지나가더군요. 후레쉬며 뭐고 다 집어던지고 동생 우는 거 손 꽉 잡고 다같이 미친듯이 달려서 외갓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얘기를 듣더니 우리를 무지 혼내셨습니다. 폐교 뒤편에 누군지 주인 없는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불쌍하게 돌아가신 마을분이라고 다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대낮에 캠핑 치우는 삼촌들과 폐교 운동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창문을 들여다보았죠. 어젯밤에 우리가 본 엉망이 되었던 교실은 온데간데 없고 깔끔하게 치워져 있는 교실이 보였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북상한다고 아침부터 비바람 몰아치고 천둥치고 바닷물이 넘칠듯이 우리 외갓집 앞에서 으르렁거리던 날이었습니다.
내 동생이랑 나는 저녁을 먹고 방학 숙제한다고 엎드려 둘이 얘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정말 추억 어린 탐구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둘 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벌떡 깨어났습니다. 화장실이 너무너무 급한 것입니다. 화장실은 부세식에 외갓집 마당 구석에 위치합니다. 혼자 가기 너무 무섭고 언니들 깨면 혼날까봐 옆에서 곤히 자고 있던 내 동생을 열심히 깨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후레쉬는 비추고 동생은 앞장서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미안 동생아. 그 왜 초등학교 때 유명한 귀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파란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런거. 그래서 휴지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한 발 걸어갔습니다. 의외로 달빛이 너무 밝아서 외갓집 앞마당은 하얗게 밝았습니다. 언니네 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화장실 갔다 와. 갔다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이고 이쁜가. 아무튼 그러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은 못 잠그고 살짝 닫아서 일을 보는데 뒤통수 쪽에 나있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옵습니다. 푸세진 밑에가 훤히 보이더군요. 시야하다가 정말 무서워서 시야가 쏙 들어갔습니다. 남자 사람 머리 하나가 둥둥 떠있는데 눈이 획 돌아가더니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에 너무 선명해 보여서 아직도 그 얼굴이 기억나더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분신사바의 이야기입니다. 전 중학생이고 동생은 초등학생일 때 우린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검정색 라브라도였는데 유독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디 가도 따라다니고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일어나서 따라 나오고 그랬습니다. 머리도 진짜 좋았는데 너무 우리 가족만 좋아했습니다. 손님만 오시면 사납게 물으라고 해서 나중에 아시는 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또 한참 유행하던 분신사바를 동생과 나는 해보겠다고 엄마 아빠 다 주무시고 약속대로 둘이서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으로 둘이 종종 걸음으로 가서 이때도 우리 강아지는 벌떡 일어나서 저를 따라오더군요. 방문을 닫고 커튼까지 치고 정말 눈앞도 안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숨겨둔 분신사바용 빨간 펜이며 종이를 더듬더듬 꺼내들고 동생이랑 둘이서 열심히 춤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강아지가 미친듯이 짖어댔죠. 짖는 거 절대로 안 하던 애가 우리 앞으로 나서더니 정말 미친듯이 으르렁거리며 짖어댔습니다. 동생이랑 저 너무 놀라서 펜이랑 다 던져버리고 일단 불을 켰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입에 거품을 물고 천장 한 구석을 보며 계속 짖고 동생 울고 엄마 아빠 다 깨서 작은 방으로 오셨습니다. 딴말로 핑계대고 나도 무서워서 울어버렸죠. 우리를 지켜준 멀쩡한 우리 강아지만 아빠에게 엄청 혼났습니다. 미안해 강아지야.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전 여고생이 되었습니다. 분신사바 뭐 이런게 유독 나랑 하면 잘 된다고 친구들이 몰려들었죠. 그때 타로 카드 재미 들려가지고 한동안 애들에게 복채받고 몰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가끔 하죠. 근데 우리 집은 기독교라 전 그런 거 믿지도 않고 그냥 놀이이거니 하고 많이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야자를 마치고 애들하고 학교 옥상에서 신세 한탄을 하다가 10시 넘어서 당직 선생님들도 퇴근을 하고 우리끼리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다른 교실 애들이 한 명도 없고 복도에도 불이 다 꺼져 있고 아무튼 우린 무섭기도 하고 집에 가면 혼나있구나 싶어서 급히 가방을 챙기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야자 시간에는 건물 가운데 문만 열어둬서 3층에서 우린 가운데 계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 끝에는 과학실, 미술실, 기억이 아무튼 잘 안 나는데 교실 문에 나있는 창문으로 씩 웃고 있는 여자를 목격했습니다. 좀 사악하게 생겨서 더 무서웠죠. 그날 으아! 소리 지르면서 다같이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번에는 일본 일입니다. 알바하는데 열이 올라서 1시간 일찍 보내달라고 점장에게 떼쓰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왜 집에 오니까 없던 입맛이 살고 열이 뚝 떨어지더라죠.
사진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아서 사진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이번 판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냥 누구나 어릴 때 한 번쯤 겪었을 때쯤 제 경험을 적어봅니다. 이제 일찍 자고 내일은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일본에 놀러오는 날이었습니다. 역시 전 절대로 침대에서 잘 거임! 이렇게 다짐을 했죠. 그리고 한국 돌아오면 판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6편에서 지금 살고 있는 룸메랑 겪은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6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